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도시 한 블럭을 꽉 채울 만큼 거대한 공장을 마치 레고 블럭처럼 마음대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퍼즐입니다. 거대하고 한번 지으면 바꾸기 힘든 그런 구조물을 어떻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빠르고 쉽게 다시 조립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특히 화학산업에서는 이게 정말 절실한 문제거든요. 우선 화학산업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쪽은요, 굉장히 느리고 또 아주 거대한 규모로 움직이는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예전 방식이에요. 제품 하나를 대량으로 찍어내려고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계획하는 데만 몇 년씩 걸렸거든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고 제품 주기는 엄청나게 짧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느리고 뻣뻣하게 움직여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해결책이 바로 모듈식 공장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품, 그러니까 모듈을 갈아 끼우거나 새로 더해서 공장 전체를 빠르게 바꾸자는 거죠. 와, 이거 정말 간단하고 똑똑한 아이디어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면 바로 물류 병목 현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장 설비 자체는 모듈로 만들어서 빨리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원료나 제품을 옮기는 시스템이 예전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게 바로 그 숨겨진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부 물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건의 흐름이에요. 원료를 가져와서 통에 채우고 포장하고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서 창고에 쌓는 이 모든 과정. 이게 전부 내부 물류입니다. 말하자면 공장의 혈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공장을 레고처럼 모듈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 공장의 혈관인 내부 물류 시스템 역시 레고처럼 모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듈식 내부 물류 시스템, 줄여서 MIS라고 부릅니다. 레고로 만든 공장에는 레고로 만든 조립 라인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레고 블럭처럼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도대체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참고할 만한 표준 설계도 같은 게 아예 없었거든요. 바로 그 해답이 공리적 설계, 영어로는 Axiomatic Design, 줄여서 AD라고 불리는 방법론입니다. 이건 뭐랄까, 만능 번역계 같아요. 더 빠르고 유연한 공장이 필요해 같은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이 부품은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엔지니어른 설계도로 번역해주는 거죠. 이 공리적 설계는 여기 보이는 4가지 단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갑니다. 흐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고객의 막연한 필요에서 출발해서 시스템이 꼭 해야만 하는 기능으로, 그리고 그 기능들을 구현할 구체적인 설계로,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공정까지 모든 단계를 착착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심장, 핵심 원칙이 바로 독립성 공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순 있지만 개념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성에서 파란 블록 하나를 뺀다고 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각 부품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바뀌거나 교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유연성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공장을 계획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현실의 공장으로 바뀌는지 말이죠. 공장 하나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게 이렇게나 많습니다. 회사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략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들어설 땅의 조건, 당연히 시장과 고객의 요구, 심지어 부품을 대주는 공급업체 상황까지.
공리적 설계는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공리적 설계는 방금 봤던 그 수많은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인 설계 변수로 바꿔주고요.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즉 물류 장비 조립체, LEA 목록을 딱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제품 충전기, 팔레타이저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찾던 공장의 진짜 레고 블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이 방법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면서도 사실 꽤나 야심찼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포장을 아무 때나 유연하게 처리하면서 차지하는 공간은 절반으로 줄여라.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존 라인이랑 새로 만든 모듈식 라인, MIS 라인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차지하는 공간, 즉 면적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유연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저기 운송 방식을 한번 보세요. 바닥에 고정된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즉 AGV를 사용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해진 겁니다. 여러 결과 중에 가장 인상적인 숫자를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50%. 공장 부지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끼게 된 거고 심지어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도심 근처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혁신이죠. 이게 바로 공리적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 아주 똑똑한 작업 흐름입니다. 팔레트는 한 곳에서 두 라인에 모두 공급해주고 그 사이는 AGV 로봇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물건을 옮겨주고요. 비슷한 작업들은 하나의 장비로 합쳐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중복을 없애고 모든 과정이 훨씬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이 하나의 사례를 넘어서서 조금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혁신이 과연 우리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이제 공장 내부의 물류 시스템도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둘째, 공리적 설계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그 청사진을 제공해 주죠. 셋째, 그 결과 우리는 훨씬 더 작고 더 효율적인 공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에서 몇 달로 줄어들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그 형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미래의 제조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